일단은 전반적인 내용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처음 건물을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첫 페이지에 보면 상업용 부동산의 종류는 4가지 정도가 돼요. 첫 번째는 수익형 건물이라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리고 실제 임차도 다 완성되어 있는 건물을 수익형 건물이라고 해요. 근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사옥형 건물이라고 해요. 상업용 부동산을 단순히 임대 수익 목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넓은 공간이 필요로 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들은 임대료는 싸지만 땅을 넓게 할 수 있는 데를 원해서 이렇게 사옥을 쓰려는 니즈들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건물들을 완성시켜 놨어도 노후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임대소득도 낮아지고 그거를 다시 리뉴얼 했을 때 임대료를 상승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리모델링이라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다가구 주택 같은 거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데 예전엔 주택이었던 자리, 상권이 확장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용적률이 부족한 것들은 리모델링 하지 않고 신축하는 것들을 나눠요. 그래서 내가 건물을 보실 때는 이렇게 4가지 유형 중에 어떤 거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이게 저희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저희 회사 시스템에 다시 가져와서 차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가 많은 리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강남 3구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파트 투자를 하다가 그 상업용 투자를 할 때 아파트 관점에서 보다가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거래량이 많은 데가 상업용 부동산이 많고 활발한 건데, 지금 제가 2023년, 22년, 21년 통계를 다 갖고 왔어요. 항상 강남구가 1등이에요.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의미인 거고, 내가 나중에 팔 때도 훨씬 수월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강남구를 무조건 다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제일 좋은 걸 아는데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못 사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지역에 좀 더 차선책들을 항상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강남구, 그리고 항상 거의 탑3 안에 드는 게 마포구예요. 그리고 중구랑 종로구 같은 경우에 포지션이 많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대형 오피스 건물이에요. 2천억, 3천억. 여의도의 대형 빌딩들은 금액대 포지션이 높으니까 그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꼬마 빌딩을 할 때 내가 리스트업 해야 되는 건 강남 마포구 정도이고, 특별하게 개별성 있게 본인 지역구 내의 역세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거래가 많은 게 중요한 거죠. 송파구는 거의 꼴등이네요. 그리고 지금 보통 서초 송파를 강남 3구에서 많이 보시는데, 서초 송파는 되게 생각보다 하위권에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는 베드타운이거나 상업용보다는 주거단지의 개념이 더 강하다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리고 마포구에서는 가장 연남동을 많이 추천하는 지역들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타 지역에 비해 공실률이 항상 낮고 임대료를 그동안 꾸준히 상승해 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대학가 같은 데에 여러 명이 모이는 상권들이 잘 됐다면 지금은 한두 명 정도 가까이 올 수 있는 좀 소규모의 모임들이 많아져서 아기자기하게 볼 수 있는 데들이 훨씬 좋고,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한 4가지 정도로 상권의 명칭을 붙여요. 미롯길, 툭툭상권, 세모길 상권, 끝남동 상권, 이렇게 4개 정도를 붙이는데, 제가 이 나와 있는 매물 중에 우리가 검토할 만한 매물들을 이렇게 점을 찍어 온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디가 많냐면 미롯길 상권들이 많죠. 그만큼 그쪽이 조금 더 낫다라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역사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원래 이 미롯길 상권만 술을 팔 수 있게 허가를 예전에 내줬어요. 70년대, 80년대. 동진시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과거를 아시는 분이 드물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이쪽에만 상권이 생겼고 자연적으로 길들이 났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토지 정비를 하면서 규격화됐고 이 내에서만 계속 상권이 도는 거죠.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이쪽 미롯길 상권이 임대료가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거예요. 도로가 좁더라도 훨씬 이쪽에 집약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니다 보면 저희가 답사를 하다 보면 미롯길 상권으로 오늘 답사할 건데 내가 계속 이 내에 돌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건축학 전공이에요. 코엑스나 이런 쇼핑몰을 만들 때 한 번 들어가면 그 내에서 계속 순환하게 만드는 도로인데 여기는 자연적으로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든 계속 그 내에서 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흘러가지 않고 뭉치는 거죠. 속리단길은 건물 수익률이 1%에서 2%도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되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좋다라는 상권은 음식점들이잖아요. 음식점은 대한민국 산업구조 중에 몇 차 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3차 산업이야, 서비스업. 지금 근데 대한민국이 몇 차 산업에 속해 있어요? 네이버, 구글, 카카오 이런 데 4차 산업이잖아요. 4차 산업이 3차 산업보다 수익성이 좋죠. 얘네를 임차인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월세를 얘보다 최소 1.5에서 3배를 더 내요. 그럼 IT 기업이 입점할 수 있는 건물을 갖고 있는 게 훨씬 월세를 많이 내지 않겠어요? 근데 속리단길에 IT 기업 구글이 거기서 사무실을 내고 하겠어요? 거기는 끽 해봐야 3차선 음식점입니다. 음식 테이블당 단가가 한정돼 있잖아요. IT 기업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지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흔히 아는 음식점 상권은 3차 산업이기 때문에 4차 산업이 들어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굳이 건물주도 신축하는 투자를 안 하죠. 10억, 20억을. 신축해봐야 같은 월세를 나오는데 누가 20억, 30억 투자하겠어요? 거기 계속 낙후되죠. 건물이 헐어지니까. 근데 음식점 상권들은 특징이 뭐야? 임차인이 막 자기 마음대로 디자인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1,0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요. 임차인이 자기가 뜯어서 다 리모델링 하겠다. 건물주 가만히 안 둬요. 내 건물 망가지는데 절대 건드리지 마라. 넌 안 받아도 좋다. 나가라. 관점이 다르죠. 근데 뭐 용리단길이나 속리단길 개발구역으로 묶여있고 낙후되니까 아무도 투자를 안 하고 그냥 건물주 입장에서 옛날에 가졌으니까 그냥 니들 맘대로 해. 나 귀찮아. 이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되게 싸요. 음식점은 임대료가 싸야지만 장사가 되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우리는 임대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음식점 임대료를 싸야 되죠. 이 괴리가 있죠.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수익이 실제로 많이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3차 산업의 마지막 상권이 연남동인 거예요. 연남동은 가보시면 도로가 되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큰 건물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쇼핑몰들이나 이런 대형에 안 뺏기는 거죠. 그래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가장 안정성이 있었던 상권이에요. 그렇게 조금 관점을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가가 어디가 오를까요? 5차 산업이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5차 산업이 임차할 수 있는 땅이 엄청나게 오르겠죠. 4차 산업이 3차 산업보다 2배에서 3배를 내는데 5차 산업은 3차 산업보다 5배는 내겠죠. 그럼 부가가치가 높이 될 수 있는 땅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서울에서 그렇게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중구 대형 빌딩들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넘사벽인 거예요. 거래할 수 없을 정도에. 그리고 테헤란로 같은데 진짜 대형 빌딩. 그리고 거기에 임차가 부족하니까 그 주변의 꼬마 빌딩들에도 임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용은 무조건 더 상위 산업이 들어갈 수 있는 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거에 대한 변수는 구조 비용이에요. 기존에 있는 벽을 다 털어서 해야 되니까. 이게 상속이 되면 이슈가 뭐냐면요. 그 전에 어르신이 갖고 있었던 장기본 혜택 공제가 다 사라져버려요. 리모델링 할 때 계단을 이렇게 빼면 예쁘지 않겠어요? 재척되는 건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럼 이 뒤에서부터로 해서 건축을 허가를 받은 거죠. 그 증여받은 거 대비해서 하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갖고 있는 건 결국에 파는 게 가장 절세되는 걸로. 그래도 땅이 한 45평은 넘어가야 훨씬 좋은 거예요. 팔 때는 평당가가 싸게 보이잖아요.